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과거에 장여인 사건을 담당했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고충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사건이다 보니까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지만은 대통령 친인척이 끼어있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권력의 눈치도 안 볼 수 없었겠죠. 그 대표적인 게 사건의 주역이 바뀐 문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게 되겠네요. 직접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사람이 있고 밖에서 망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죄가 바뀐 겁니다. 훔친 사람과 망본 사람, 죄는 어느 쪽이 더 클까요? (5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가 열린 날 밤 10시경 정무비서관 박철원의 집에 전화벨이 울렸다. 박 비서관, 내다. 예, 각하. 말씀하십시오. 잠은 안 올 것 같고 내 이래저래 뒤척이다가 전화를 한 긴데 서빙고 분실에 가서 내 대신 수사관들을 격려해주고 야식도 좀 챙겨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각하. 수사 상황도 좀 파악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 그 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들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라고. 이철이가 문제야, 이철이가.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각하. 여보, 나 외출 좀 해야겠다. 각하께서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라기보다도 보안사 가서 수사 상황 좀 보고 오라 하시네. 이 시간에요? 언제 오시는데요? 잠깐 들여다보고 아침 일찍 보고 드려야지. 뭐해? 나 옷 좀 챙겨줘. 예. 하명하신 대로 이규광 장군의 광업진흥공사 운전기사, 비서, 그리고 장영자 사무실 관계자들까지 모두 불러다가 철야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좀 나올 것 같아? 지금까지 그 이철이 장영자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뒤집거나 하는 충격적인 결과는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기왕 수사하는 거 강도 높게 좀 하락하지 그랬어.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보안사 서빙고 분실이 어떤 데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근처만 가도 오금이 저린다는 곳입니다. 충분히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혹시 이철이 부부가 롯데호텔에 그 사무실을 내면서 말이지, 에? 주변에 우회 소문을 내는지도 않아? 어떤 소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화산업이라는 데가 영부인을 모시기 위한 사무실이다. 폐물 뒷바라지는 내가 다 한다. 뭐 이런 말도 했다는 게야. 알고 있었나?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검찰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철이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걸 과시하려고 이 꾸며내기라. 예. 보안사에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그것도 이철이 아이디어일 거야. 예, 알겠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5월 하순경부터는 전두환의 입에서 이철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는 것이다. 성검사, 오늘부터 당장 이철이 관련 파일 다시 검토하고 수사 방향 잡아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보안도 철저히 하고. 그런데 부장님, 왜? 전 그렇다 치고 젊은 검사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전달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주게.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 참 어렵다, 어려워. 안 그래도
그동안 수사 초점이 몇 번 변경되면서 검찰의 신뢰가 바닥인데 정말 괜찮을까요? 젊은 검사들은 대놓고 반발할지도 모르지. 아무리 위계 질서가 잘 잡혀있는 게 검찰 조직이지만 이번 일처럼 합리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은 걸 억지로 떠맡기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아선 확 옷 벗어던지고 변호사 기업이나 했으면 싶다. 그럼 사무장은 절 채용해 주십시오. 뭐야? 화평이, 우리가 이 청와대 오솔길을 걷는 것도 언젠가는 추억이 되겠지. 그렇겠지. 삼수 자네 불안한가? 천만에 권력이 유한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그걸 알면 집착도 덜하지. 다만 어떤 모습으로 권력에서 물러나느냐가 문제겠지. 불안한 게 확실하구만.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벌써 물러나는 모습까지 생각하다니. 화평이, 어제 각각 집무실 소회의실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거 알고 있나? 무슨 대책회의? 각하 주제로 열린 장영자 사건 대책회의였어요. 그것도 대규모로. 왜 우린 안 불렀지? 누구 왔는데? 노신영 외무장관, 이범석 비서실장, 이학봉 민정수석, 박준병 보안사령관, 정도영 보안사 참모장, 정치근 법무, 김석기 검찰총장, 이종남 중수부장, 김기춘 검찰국장. 그리고 그 뒤로 줄줄이 수사를 맡은 막내 검사들까지. 뭐야? 우리만 빼고 모두 모인 거잖아. 도대체 우리만 빼놓고 무슨 대책을 세운 거야? 들리는 얘기로는 각하가 수사상 중대한 지시를 했다는 거야. 수사상 중대한 지시? 수사상 중대한 지시. 그 내용은 당장 일선 수사검사들의 움직임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김 검사, 준비는 잘 되고 있지? 예, 부장님. 내일 모레 국회에 보고해야 하니까 책 잡히지 않도록 잘해보자고. 그런데 부장님, 장영자 사기 사건을 수사 도중에 갑자기 장영자 남편의 사기 사건으로 사건명을 바꾸라는 지시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결국 이철이 사건으로 발표하라는 건데 뭐 전혀 아닌 건 아니잖아. 아니, 안 그래도 국민 여론이 따가운데 또 한 방 먹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거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 시나리오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기분입니다. 알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총장님도 곤혹스러워하셔. 하지만 어쩌겠어. 처음에는 장영자 부부의 외국환 관리법 위반, 그러다가 장영자의 어음 사기, 이번엔 다시 이철이가 철저하게 꾸민 사기 사건. 다음엔 또 뭐죠? 뭐긴 뭐야, 이걸로 끝이지. 과연 이걸로 끝일까요? 끝이길 기도해야지. 이 사건의 주역이 이철이냐 장영자냐, 이 사건의 현재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명칭은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에요. 그 주도자는 장영자 여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장영자 이철이 사건이 아니고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됐냐? 그 사이에 주역의 변경이 있은 거예요. 주역의 변경은 왜 있었냐? 나는 그렇게 보죠. 그 당시에 정권을 맡고 있던 사람들 중에 장영자가 주범이 되면 정권이 짊어지는 부담이 너무 크다. 자, 이쯤 되면 이 사건의 주역을 장여인에서 이철희 씨로 바뀌게 한 윗분이 누군지 대강 짐작은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음 사기극의 주역은 이철희 씨고 장영자 여인은 이 씨의 각본에 따라서 움직인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새로운 얘기가 나온 건 27일 오후 대검 중수부장실에서였습니다. 장영자 사건 수사 진전은 어디까지 이루어진 겁니까? 청와대 배우설의 진실은 아직도 안 밝혀졌습니까? 자꾸 이러지들 말아요. 내일 국회에서 다 나올 텐데. 국회 가시기 전에 기사거리 좀 주시죠. 하루만 기다려요. 어차피 하루만 있으면 밝혀질 텐데 미리 좀 주세요, 부장님. 참 난감하구만. 국회에 보고할 문건은 뭡니까? 수사 상황 종합 보고가 되겠는데. 좋습니다. 전부를 미리 밝히는 건 국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일부분만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밝힌 일부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1982년 5월 29일 동아일보. 국회 보고에 앞서 밝힌 사건 내용은 이철이 장영자 씨 부부의 신상 명세와 이 씨의 여성 편력까지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체. 부모 형제의 본명을 밝힌 것은 물론 직업과 혼인관계, 사망 여부까지 밝혀 신원조사서 같았는데 특히 이철이 씨의 성격 묘사에 있어서는 음흉한 이중인격 소지자로서 자기의 출신 성분을 부끄럽게 여기고 전과 사실이나 가족 상황을 철저히 은폐해왔으며 자기 모친상을 당해서도 고향에 찾아간 적도 없고 성묘한 사실도 없다고 표현, 부도덕하고 불효자식임을 설명. 또 장녀인에 대해서는 개성여고 학적부 기재에 의하면 성적이 아주 불량했을 뿐만 아니라 준법 정신이 희박하고 근면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고 집념이 강한 반면 병적일 정도로 과욕이며 현시욕이 지나치게 강하고 이러한 결과로 결혼을 3회나 하게 되었다고 설명. 따라서 장녀인은 전 남편 홍종열 씨와의 결혼을 통해서 그만해, 김 기자. 길어지니까 재미없다. 재미없으세요? 그래서 그걸 국회에 종합보고서를 올린다는 거야? 그렇답니다. 중수부장이 그 자리에서 말한 겁니다. 나는 무슨 주간지 내용인 줄 알았네. 아까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꼭 선배님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야, 수사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사건의 주인공이 바뀌었단 말이야. 이건 뭐지? 그러게요. 영화 대본에서 주인공을 바꾼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찰에서 뭐래? 뭐라긴요. 안 그래도 기자들이 이건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고 질문을 쏟아내니까 그동안 워낙 정신없이 수사하느라고 부분적으로 소홀해서 그랬다고 말하죠. 아하, 그러니까 이철이가 음흉한 냉혈한이라는 대단한 사실을 수사가 소홀했기 때문에 뒤늦게 알아낸 거구만. 그뿐입니까? 장영자 여고 학적부라는 대단한 증거물도 입수했잖아요. 이 검찰이 어떤 힘에 밀리고 있는 게 분명해. 밀리다뇨? 사건의 주역이 바뀐 것만 봐도 그렇잖아. 갑자기 주인공이 왜 바뀌냐고. 자기네들은 윗선에 보고하느라고 수사에 소홀했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에 대해서도 미리 계산해둔 것 같아. 어떤 면에서요? 생각해봐.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날, 즉 내일이면 국회에 보고할 내용을 선심이나 쓰듯이 기자들한테 흘렸는데 그 내용이 성인 주간지 같잖아.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성인 주간지 하나 나올 것 같은 이런 내용이 국회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봐.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흘렸을 거란 얘기지.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검찰이 이번에 고등 전략을 쓴 거야. 그러나 실제로 고등 전략을 쓴 사람은 따로 있었죠.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 말입니다. 출연 전두환, 노민, 허화평, 김상백, 허삼수, 윤호, 박철원, 권도일, 김상희, 박상훈, 성민경, 김영우,
이종남, 권창욱, 현경자, 사문영, 기자 최한석, 박노식, 조민수, 낭독 김동하. 대한민국 경제실록